생물 처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수 처리는 호기성 미생물의 대사에 의해 처리합니다. 그리고 호기성 미생물을 하수 처리장 내에 어떻게 보유하느냐, 즉 탱크 내에 확보하는 방법에 따라 부착 성장식과 부유 성장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호기성 처리라는 것은 미생물이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수중에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호기성 생물 처리를 위의 부착 혹은 부유 성장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부유성 처리와 생물막, 즉 부착 성장식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부유식 및 부착식을 혼합한 형태로 공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부유 성장식 방법인데 산화지 활성 슬러지법 혹은 고도 하수처리법 등이 있고, 부착 성장식을 우리가 생물막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부유 성장식 안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표준 활성 슬러지법이고, 이를 변형시킨 여러 가지 형태의 활성 슬러지법이 존재합니다. 고도 처리법 역시 부유 성장식으로서 기본 틀은 표준 활성 슬러지법을 따르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공정을 더 추가하여 뇌생탈질법, 단계 혐기호기법 등 여러 가지 고도 처리 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생물막법도 호기성 여상법, 접촉산화법, 또 회전 생물 접촉법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하수 처리는 이러한 공정들 중에 메인 공정으로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이것들을 기준으로 2차 처리 혹은 고도 처리를 행하고 전후에 1차 혹은 소독 등을 통해 메인 공정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수 처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생물을 이용한 처리 방법으로 활성 슬러지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활성 슬러지법이란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성 유기물을 부유성의 미생물 플러그로 변화시킨 다음 이 부유성 미생물 플러그를 침전지에서 침전시켜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유기물은 미생물 세포로 전환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기물의 일부는 산화되어 이 세포가 되는 과정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운전하는 방법은 아래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1차 침전지는 유입되는 하수 중의 부유물질을 침전 제거하는 시설이고 1차 침전지까지 끝난 물은 1차 처리수입니다. 그리고 1차 처리수가 들어와서 반응조 2차 침전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탱크, 즉 반응조 더하기 2차 침전지가 한 개의 세트로 운전되면서 2차 처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반응조를 다른 용어로 포기조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호기성 운전을 하기 때문에 반응조 안에 공기 혹은 산소를 집어넣고 탱크를 호기성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처리하는 원리는 침전이 끝난 1차 처리수를 먼저 반응조에 투입합니다. 그리고 반응조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호기성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미생물이 투입되면 이 미생물은 하수 중의 유기물을 이용하여 증식하고 또 미생물 농도가 높아지면 서로 응집되어 응집 플러그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미생물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증식되는 미생물은 다음 시설인 2차 침전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2차 침전지에서 중력으로 처리수와 그 다음 미생물 플럭 슬러지로 나뉘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인 침전된 슬러지가 미생물 슬러지입니다. 고농도의 미생물 슬러지는 펌프에 의해 다시 앞의 반응조 탱크, 즉 포기조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되돌아가는 슬러지를 반송 슬러지라고 부릅니다. 즉 반응조에서 하수, 공기가 있고 이를 처리하는 미생물은 후속하는 2차 침전지에서 분리된 반송 슬러지 형태로 반응조에 연속적으로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계속되면 미생물은 끊임없이 증식하기 때문에 미생물 개체수가 많아지고 미생물 농도가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미생물 농도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적절한 양 이상으로 증식되는 미생물 슬러지를 잉여 슬러지라고 하고 이 과잉 생산된 잉여 슬러지는 2차 침전지 하단에서 잉여 슬러지 형태로 시스템 밖으로 반출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포기조에 하수와 공기가 접촉하게 되고 반송 슬러지 형태로 미생물이 유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활발한 유기물 흡착, 그 다음 유기물 산화, 그 다음에 세포화 과정인 동화 과정이 일어나고 이렇게 활발하게 증식한 미생물은 다음 시설인 침전조로 이동한 후 침전지에서 중력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침전 슬러지의 일부는 잉여 슬러지 형태로 반출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포기조로 반송되어 이 활성 슬러지 연속적인 하수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활성 슬러지법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미생물은 슈도모나스, 노칼디아, 베지아토아 등의 헤테로트롭스, 즉 종속 영양 미생물들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종속 영양 미생물은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하지 못하고 다른 유기물, 즉 미리 합성된 유기물을 재합성하는 방법으로 증식하는 미생물을 말하고 이러한 미생물들이 하수 중에 있는 유기물을 섭취함으로써 스스로는 증식하면서 반대로 하수는 유기물이 줄어드는, 즉 정화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포기조 안에는 위와 같은 종속 영양 세균 외에도 나이트로조모나스, 나이트로박터 등의 오토트롭스, 즉 독립 영양 미생물도 존재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이 되겠지만 나이트로조모나스나 나이트로박터는 물속에 있는 질소, 즉 유기성 질소나 암모니아성 질소를 산화시키는 박테리아입니다. 또 포기조 안에는 이 박테리아보다 훨씬 더 큰 형태의 미생물, 즉 원생동물이나 윤충 등이 있고 이들도 박테리아를 먹이로 하면서 증식하고 살아가면서 하수를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의 증식 패턴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하수 중에 있는 유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수 중에 최초로 어느 정도 농도로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생물이 아래 적은 양 들어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호기성으로 산소가 공급되면 이 미생물은 풍부한 유기물을 섭취하면서 점점 증식하게 됩니다. 점점 양이 늘어나고 개체수가 늘어나는과 동시에 섭취되는 만큼 유기물 농도도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미생물은 지체기를 거쳐서 지수 증가로, 즉 기하급수로 증가하다가 유기물 양이 어느 정도 감소 혹은 고갈되면 더 이상 유기물이 없기 때문에 증식이 멈추는 증식 정지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후에도 유기물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유기물은 고갈된 상태로 유지되는 반면에 미생물은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점점 세포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을 소비시켜 가면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상태 이후로는 먹이는 없고 생존은 하는 내생호흡기가 진행하게 됩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이 더 이상 먹지 않고 물과 산소만으로 연명해가는 단계, 이 단계에서 체중이 줄어들고 점점 말라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생물도 마찬가지로 먹이가 고갈된 상태에서 미생물 자체의 매스, 즉 질량이 줄어들면서 생존을 유지해가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세포의 증식 속도는 유기물의 감소 속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세포의 증식 속도는 이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하급수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0차 반응, 1차 반응이 있고 이 세포 셀의 증식 속도가 상수인 경우 그리고 세포의 증식 속도가 세포의 양에 비례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K값이 음수이면 감소하는 속도이고 K값이 양수이면 증식하는 속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포의 증가 혹은 감소 속도는 지수감수인 1차 반응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